안녕하세요. 또다시 돌아온 메일백 먼데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위한 주간 비트코인 팟캐스트로 잡음 없이 깔끔한 정보만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진행자 잭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2025년 3월 17일 저녁 6시쯤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84,000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가격이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를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현재 비트코인 블록 높이는 88만 8,246이고 역대 최고가는 19,300달러였죠. 그 최고가에서 약 23%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방송이 정말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피드백 덕분에 이번 주는 퀴즈 없이 짧고 굵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늦은 거고 바로 시작할게요. 퀴즈는 빼고 주제 하나만 깊이 파고들고 그 뒤에 Q&A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녹화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실시간으로 질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제 팀이 질문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에 답변 드릴게요. 오늘 다룰 주제는 거시경제, 특히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할 때 저는 몇 달째 이렇게 말해왔어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겁주려는 단계에 있다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새 행정부가 거시경제를 어떻게 보고 유동성을 다루는지, 시장이 왜 지금처럼 움직이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스콧 베슨트는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제닛 옐런을 이어 새로운 미국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저는 이 쇼에서 재무부와 그들의 최근 행보에 주목해 왔는데 이전에는 유동성을 꽉 조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거라 예상했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뒤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약한 달러와 미국 내 생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세계적으로도 각국이 내 나라 우선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나라 경제에 집중하려면 지역 내에서 소비할 물건을 생산해야 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국 통화가 약해져야 하니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 캠페인은 이런 맥락에서 엄청 인플레이션적이고 달러 약화를 암시합니다. 이런 환경은 비트코인에겐 아주 좋은 신호예요. 비트코인은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풋옵션 같은 존재고 변동성을 타는 자산이죠. 현재의 화폐 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실물 자산과 중립적인 예비 통화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내 나라 우선 흐름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비트코인에겐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 단계에 도달하느냐예요. 선거 이후 저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일 거라 추측했는데 그 이유는 이 행정부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초기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은 이미 경제 전반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S&P 500이나 매그7 같은 주식도 큰 타격을 입었죠. 모든 자산이 하락세인데 그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슨트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어요. 그는 경제가 조금씩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게 의도적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또 미국은 정부 지출에 중독돼 있었다며 공공부문에 쏟아부은 막대한 돈을 지적했어요. 이전 행정부가 금융위기를 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도 했죠. 그의 말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슨트의 발언을 좀 뜯어보면 경제가 굴러떨어지는 건 공공부문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몰렸기 때문이에요. 한때 정부 지출이 GDP의 25%를 차지했는데 겉보기엔 경제 성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부가 스스로 돈을 쓰는 거였죠. 그 돈이 치포틀에서 쓰이고 집을 사고 시카고 불스 경기 티켓을 사는 데 들어갔어도 결국 공공부문에서 나온 거라 생산적인 가치는 없었어요. 앨런 머스크와 도지가 밝혀낸 것도 비슷합니다. 공공부문이 혁신이나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터무니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 쥐에 대한 성전환 수술 같은 데 돈을 쓴다니 말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부채 대 GDP 비율은 130%, 글로벌로는 300%가 넘습니다. 미래에서 돈을 끌어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만큼의 성장을 못 만들어내면 갚을 길이 없어요. 새 행정부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베슨트는 공공부문 대신 민간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서툴다고 보고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하는 거죠. 그러려면 달러를 약화시키고 민간에 자금을 돌려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돈을 빼내 민간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경제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디톡스 과정 같아요. 공공부문에서 유동성을 빼내고 민간으로 돌리는 중이라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국내 투자로 이어지며 미국 내 생산과 AI, 비트코인 거래소 같은 민간 성장을 이끌 거예요. 트럼프는 비트코인 채굴까지 미국에서 하길 원하는데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 전망은 변함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겁주겠지만 하반기엔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S&P 500이 미국인의 주요 저축 수단이고 정부 세수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부도 이를 지키려 할 겁니다. 4월 초에 관세 정책이 발효되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8만 달러를 유지 중인데 5월에서 6월이면 11만 달러를 넘는 신고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산이 흔들리며 은행이나 헤지펀드 같은 큰 플레이어가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경우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바닥은 이미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엔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어요. 이제 Q&A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중에 스트라이크의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특별히 생방송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대출 상품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정식 출시는 아니고 2에서 3주 뒤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얼리 액세스를 원하시면 제 트위터나 노스터로 DM 주세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을 제공하는데 왜 유용하냐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자산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맨해튼 부동산을 1600년대에 샀다면 지금까지 팔지 않고 리모기지로 돈을 빌려 썼을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연 50에서 60%씩 오르는데 10에서 15% 이자로 빌릴 수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죠. 스트라이크 앱에서 비트코인을 입금하고 슬라이더를 움직여 대출을 받으면 바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유용하죠. 개인적으로 꿈꾸는 기능은 이자 지급을 원금에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빌리면 연 10% 이자, 즉 1만 달러가 붙는데 매달 800달러를 내는 대신 원금에 추가돼 10만 800달러가 되는 식이에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죠. 이건 역방향 복리 효과 같지만 자산 가치가 더 빨리 오르니까 문제 없습니다. 대출 상품은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고 초기엔 최소 최대 한도나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점점 개선할 테니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다른 질문들 보겠습니다. 페드 정책 외에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페드는 금리뿐 아니라 은행의 무담보 국채 매입 규제도 조정할 수 있어요. 2008년 이후 은행이 무한 레버리지를 쓰지 못하게 제한했는데 이걸 풀면 유동성이 늘어나죠. 양적 긴축을 멈추고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재무부는 금보유 가치 재평가로 1조 달러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약한 달러와 자산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하니까 단기 변동성 뒤에 장기 상승이 올 겁니다. ETF가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떨어뜨리나요? 아니요. ETF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해야 하니까 희소성에 영향 없습니다. 블랙록은 실물 인출도 신청했어요. 비트코인이 너무 분산돼 있어 조작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25만에서 100만 달러 목표를 유지하나요? 네, 유지합니다. 2016년과 2017년처럼 글로벌 유동성이 늘면 6월에 12만 5천 달러, 연말엔 40만 달러도 가능하다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투자를 늘리며 비트코인을 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방송을 짧게 하라는 피드백 반영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자 10만 명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Peace and love.